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가로수에 나뭇잎이 무성해도 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은 지고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면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사랑이 가는 소리 남겨준 한마디가 또다시 생각나 그리움에 젖어도 낙엽은 지고 사랑을 할 때면 그 누구라도 쓸쓸한 거리에서 만나고 싶은 것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드리우고 들판에는 바람을 불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를 연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녘의 빛을 주시어 열매들이 온전히 익게 하시고 단맛이 진하게 포도에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못합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럴 것이며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져 뒹굴 때면 공연히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거닐 것입니다.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안녕하십니까? 한참 만에 다시 만나게 됐죠. 먼저 불렀던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유 작사, 기록윤 작곡의 패티김이 부른 9월의 노래죠. 9월이 오면 빠짐없이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인가요? 잊혀진 계절. 그것과 마찬가지로 9월이 되면 어김없이 모든 곳에서는 9월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지은 가을날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1875년에 나서 1926년 51세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보헤미아 프라하에서 출생을 했고요. 보헤미아가 당시에는 보헤미아인데 지금 체코죠. 체코 프라하요. 거기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넨으로 이제 독일 미넨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조각가인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파리로 와서 로댕의 비서가 됐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가 로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이후로 스위스로 옮겨가서 거기서 말년까지 고독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고독과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의 내적 묵상의 기록을 담은 말테의 수기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와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1926년 사망하던 때에 그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요. 어느 정도 정확성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을날 이집트의 여자친구가 이제 오니까 이제 그 장미꽃을 꺾어서 이제 장미다발을 주르다가 가시에 찔렸는데 그 가시에 찔린 게 화근이 그 상처가 화근이 돼서 폐혈증으로 고생하다 그해 말 12월 달에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 장미꽃을 방 안에다 가득 담아놓고 거기가 중독이 돼서 그 장미의 독성, 장미 향기가 진하고 향기도 많이 모아놓으면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가 향기에 그 독에서 그렇게 자살을 했다. 그런 얘기를 그 향기를 이렇게 마시고 계속 저녁에 잠자고 그러다가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에 목민심서로 본 할멈의 일침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잠깐 한번 걸르고요. 그냥 이거 저거 생각하는 건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 이거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 저 역시 좀 포지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원래 누구 뭐 흉을 보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나쁜 소리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남에게 네거티브 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고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어차피 정치적 동물이에요. 정치적 국가의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사라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상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상황이 전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안타깝지만 할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이야기를 막 해야 될 텐데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되는 부분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그냥 사랑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국의 언론 이코노미스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벌써 참 한국 대통령은 룰을 깨기 이전에 기본부터 배워라, 이렇게 남은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 수장들은 원수들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거기서 도대체 한국과 외교를 하려면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가, 미국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는 일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도란도란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양평 개발 사업 있잖아요. 최은순 씨가, 김건희 엄마가 이제 자기 가족들과 같이 건설회사 만들어가지고 양평 개발해갖고 아파트 지었잖아요. 부정하게 해가지고요. 김성환이라는 그 군수 그런 사람들하고 밀착해서 부정을 해서 그 사람은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힘당의 국회의원 되고 그 사람이 봐주고, 그래서 개발 부담금도 10원도 하나도 물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당한 그 비리를, 그것을 수사하는 수사 경찰을 취임식에 초대하고 회유시키고, 이제 회유시킬 목적으로 그랬겠죠. 아무래도 친화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초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윤통만 빨아주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30여 명을 그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취임식은요,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거는 개인 행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죠. 무슨 자기 개인의 그게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죠. 그래서 국가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초대하게끔 되는 것이지, 사적 관련자들, 사적 관계 있는 사람들을 전부 초대하고 이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자기와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루고, 또 아니면 자기와 자기와 반대 세력, 그러니까 자기를 비평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도 힘이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라든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해 볼 것은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미술 전시회를 가졌잖아요. 이건 미술 전시회, 김건희 씨의 주도하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술 전시회를 청와대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위주해서 한복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혜진이라는 모델을 내세워서 문화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화보를 찍었어요. 근데 화보를 찍었는데 한복을 재해석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한복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저는 이제 그 화보를 봤어요. 봤는데 한복을 허벅지까지 올려가지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요상망측한 모습으로 그거를 한 것들을 한가 하면은 또 버선발에다가 샌들을 신고 꼭 어우동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한복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한복을 켜켜이 부풀려 가지고 이걸 보레로도 또 아니고 드레스도 아닌 상한 그런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한복도 아니고 기모노도 아니고 요상한 옷 모양으로 요얀하게 옷을 입고 누워서 있는 이렇게 아주 천박스럽고 외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복은 딱 보면서 딱 느낌이 어찌 그냐면 일본풍의 느낌이 난다 하는 느낌을 딱 가져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청와대 비운 지가 100여 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 작가가 관계해서 만든 것도 있답니다. 만들어갖고 정확한지는 모르지 정확한 것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유노스케 오가자키라는 사람이 관계하여서 조선에서 그거를 했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정확한 것인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바 있는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승낙해준 문화재관리청은 분명히 누구의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지 왜 이렇게 그랬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을 나는 볼 때 어쩌냐면 한복을 다른 식으로 변형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화보를 찍는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 한복에 대한 모욕적인 의도. 그러니까 한복에 대한 느낌에 아주 심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보면은 한복에 대한 모독인 것 같고, 한복에 대한 아름다움은 전 세계가 그 나름의 고유한 멋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큰 언니가 이렇게 한복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복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한복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봤고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변형을 시킨다기도 아주 미미한 동정을 조금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옷섭을 좀 약간 길게 한다 짧은 그 정도로 하지 그 전체적인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복은.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복을 재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벌써 지금 불과 이게 100일도 안 되는 이 청와대 비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와 정통이 숨쉬고 있는 곳이에요. 상징성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고작 비자마자 김건희 씨 주도로 미술 전시회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괴상망측한 화보를 찍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예산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는 느낌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아시다시피 요즘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끊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의회까지 통과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까지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가서 뭐 어쩌고 지금 파괴하면 뭐 합니까? 기차 떠난 다음에 손들면 뭐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 캐슬러 같은 거 얼마나 좋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차가 보조금 받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도 있고 할 텐데 이제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 거 쓰지 말라. 중국가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는 미국 거 쓰고 조립도 미국에다 공장 세워서 해라. 처음부터 윤통 막 되자마자 바짝 엎드려서 미국 종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는 상태가 되면 중국과의 교역, 무역과 여러 가지 해서 먹고 살고 있는 대충 뭐 1,000만 사람들이란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갖게 되겠어요. 앞으로 대중국 관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반도체 동맹이라 그러죠. 미국, 그러니까 일본 뭐 이렇게 맺은 반도체 동맹에서 일본을 띄워줘. 일본은 이제 보조금 주고 일본을 띄워주고 한국은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또 오만방자하죠. 미국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믿고요. 그래서 자기들 밑에 우리 대한민국을 두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저히 느끼고 보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통은 기시다 만나주고 만나주라 정상회담 하자 그리고 애걸복걸 하는 식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토에 가서도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수출 규제 풀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런가요? 그러면 너그 위안부들 너희가 사실 거짓말로 너희들 잘못했다 모함했다 아니다 그리고 사과해라 번복해라 위안부 문제 없다고 번복해라 사과해라 그리고 초계기 사건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 그 함선을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서 우리 함선이 도와주러 갔는데 일본 레이저 초계기가 와서 계속 5, 60m 높이로 막 돌고 위협한 느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대가 이제 레이저로 쐈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쐈는데 그거를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규정을 뒀는데 그것도 너가 사과해라. 너가 했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그 규정도 고쳐라. 그리고 수출 규제도 너희 탓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탓. 그래 만나는 줄게. 근데 수출 규제는 안 돼. 수출 규제 못 풀어. 충분히 반성해라. 그러면은 만나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보고 듣고 아시잖아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한 나라에 벌써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무슨 조그마한 개인적인 이권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어떤 연유로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 정말로 뽑고 나니까 이렇게 큰 국가적인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려고 그래도 나라가 신나게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창피스럽게 되어가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도 보니 보고도 듣고도 정말로 있어지지가 않죠. 오늘은 제가요
점쟁이 노릇을 좀 해보려 합니다. 점쟁이. 이 정도 나이가 들고 살다 보면요, 반 점쟁이가 됩니다. 저는 김건희 씨를 해부하는 점쟁이 노릇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제 눈에 비치는 김건희 씨의 모습입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김건희 씨는 4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는 첫 번째가 혀, 두 번째가 기름, 세 번째가 몸, 네 번째가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4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젠더는 남성이면 난공불락이 없다고 믿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젊을 때부터, 이른 나이 때부터 터득하여 왔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무속신앙에 의해서든 자기 경험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무기 중에서 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혀로서 거짓말을 엄청 거짓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얼굴에 진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하면 일체적으로 사람을 속게 만드는 재주가 있지요. 그것이 능수능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래도 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물질 공세를 취하게 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사람들이 근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에 안 녹아온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물질 공약으로 그 다음 공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넘어가지 않을 사람, 자기에게 이권을 주고 자기에게 호감을 갖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돌아서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확신을 갖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입니다. 미인계.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는 칼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칩니다. 권력을 이용을 하고 뒤에 없는 데도 뒤집어 쓰고, 아니면은 권력까지, 그 칼까지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굴복시키거나 그 최종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권력 쟁취까지도 가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준비는 꾸준히 아마도 이 관리를 꾸준히 평생을 해왔지만, 그 본격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5년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준비해왔다고 믿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관계, 개인 간의 점조직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도
접근이 접근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치, 경제, 정치계, 경제계, 또 예술계라든지 그 문화계, 그 다음에 학계, 학교를 투입해서 학위를 받으면서 알게 되는 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학계, 그 다음에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손을 뻗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체를 압니다. 그 사람의 정도를 수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발설하지 못하고 안다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도 침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를 저는 저도 이 점쟁이 같은 그 분석으로 해봤고요.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공동정부, 실제적인 공동정부라고 보여집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윤통과 김건희 씨의 공동정부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상 가장 부도덕하고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행정 능력과 통치력도 결여되는, 그러니까 가장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저속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비판 세력이나 반대 세력이나 반대당을 죽이는 데만 되어 있고, 무조건적으로 전정부 탓만 돌리고, 원래요 자기 성숙한 사람들은 나무 탓 안 돌립니다. 했던 사람도 감싸 안고 가는 것입니다. 나무 탓을 돌리는 사람처럼 비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끝마다 있는 마다 법무부 장관이고 누구고 전부 지난 정부 그리고 지난 정부에 하는 모든 정책적인 거 모든 것들을 온상으로 돌리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원전을 33% 다시 회복한다 그러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실적이 형편없이 되고, 이런 이제 외국에서 수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국에 이제는 정부 재활용 시대에 돌입했고 친환경적인 나라로 전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원전은요 극히 제한된 사람들, 원전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만, 원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게 좀 많은데 여기서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죠. 9월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아주 선선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여행하기도 좋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은 또 추석이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즐거운 명절. 모두 다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조촐한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이라도 나누면서 따뜻하게 지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